예, 이제 238쪽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매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문제냐면 대부분 또 사례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한테 이제 목적물을 넘겨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병이라는 사람이 진짜 소유자였던 거예요. 이 갑은 병의 물건을 그냥 관리만 하던 사람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을에게 팔고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병이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내 거 돌려줘라고 본권자로서 본권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을은 현재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권리자가 이기니까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사람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권리자가 이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이걸 돌려받을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공부하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를 논의한다는 것은 전제가 이 계약 관계가 적법 유효할 때예요, 부적법 무효 취소일 때요. 그렇죠. 적법하면 얘는 그냥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 계약 관계가 부적법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을 때 돌려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한테 목적물을 넘겨줬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가 돼요. 그럼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을은 이 목적물을 얘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은 현재 점유자고 갑은 회복자다. 이게 점유자 회복자 관계예요.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무효 취소 시에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해제 시에는 적용이 안 돼요. 해제는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해제는 원상회복이라는 특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서 얘는 일단 빼고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무효 취소 해제 시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고 무효 취소 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뭐 나중에 볼 테니까 지금은 뭐만 정리하시면 되냐면 지금 점유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을 때 돌려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인데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첫 번째. 을이요.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겠죠. 자, 사용 수익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과실이란 말이 나왔어요. 과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과실은 우리 법에서 과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천연 과실이 있고 천연 과실, 법정 과실. 자, 천연 과실은 뭐가 있느냐? 천연 과실하면 우리 뭐 어떤 거 떠올라요? 그렇죠. 뭐 사과, 배, 감, 귤 이런 게 떠올라요. 그게 천연 과실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산출물을 천연 과실이다라고 불러요. 산출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나무가 원물이면 달려있는 사과 열매는 산출물이잖아요. 이런 게 천연 과실. 그러면 꼭 과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가 새끼를 낳았다. 강아지. 그럼 어미개가 원물이면 강아지는 산출물이죠. 이런 것들을 천연과실이라고 해요.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다 똑같겠죠? 그럼 법정과실은 뭐냐면 사용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대가. 건물을 빌려 썼다? 차임. 차임. 이게 법정과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법정과실은 차임 생각하시면 돼요. 차임. 돈 빌렸으면 이자. 이런 것들이 법정과실이에요. 그럼 어찌되었건 을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과실을 취득해 온 거예요. 그런데 병한테 이걸 이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원칙을 따진다면, 원칙대로 한다면 얘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과실을 취득한 게 아니라 남의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이 부동산만 돌려주면 될까요? 취득했던 과실도 반환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원칙은 다 돌려줘야 돼요. 남의 거를 권한 없이 쓴 거니까. 그런데 언제나 돌려주라고 하면 을도 좀 딱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은 취득하게 해드릴게 라고 하면서 과실 취득권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법 20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자기 잘못으로 이 목적물의 일부를 훼손시키거나 또는 멸실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을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만큼 때려 부쉈어요. 때려 부수고 이제 속 풀렸다 이러고 있는데 소유자가 찾아왔네. 소유자가 보더니 뭐야 내 집 다 부서졌어요. 그럼 병이 을한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남의 집 부쉈으니까 뭘 해줘야 돼?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근데 이 경우에도 언제나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면 을에게 가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조절해 주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규정합니다. 요게 이제 민법 202조의 규정이에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을이요. 이 목적물을 사용하다가 비용을 썼을 수 있죠. 비용. 자, 우리 이제 비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필요비라는 게 있고 유익비라는 게 있어요. 필요비는 다른 말로 하면 수선 유지비고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계량비라고 말하기도 해요. 계량비. 어쨌든 이 비용을 썼다. 그 예를 들어서 을이요. 갑한테 부동산을 샀는데 이 가옥이 노후되었어요. 노후되어 가지고 대문도 덜렁덜렁하고 벽에 금도 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대문도 고치고 벽에 땜질도 하고 이게 무슨 비용일까요? 이건 수선 유지를 위한 비용이야. 그게 필요비야. 그리고 옛날 집이어서 뭐 부엌이나 화장실이 다 구식이에요. 그래서 완전 신식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되겠죠. 그걸 계량비, 유익비라고 해요. 그러면 을이 수선도 하고 다 신식으로 고치고 야 이제 우리 집 이 반짝반짝 이거 엄청 좋다 이러고 있는데 병이 왔네. 병이 돌려달래요. 줘야죠. 내 거 아니니까. 그러면 줄 때 주더라도 뭐는 받아야 돼? 비용은 받아야죠. 그래서 세 번째로 비용은 받게 해드릴게요 라고 비용 상환 청구를 규정합니다. 이게 203조예요. 203조. 근데 일단 요 비용 상환 청구에서는 먼저 좀 확인하실 점이 뭐냐면 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다 인정해줘요. 악의자에게도 인정해준다. 자주 타주 이런 거 안 따지고요. 악의자라 하더라도 악의자라는 건 뭐예요? 본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비용 청구는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을이 이 부동산을 살 때 값게 아닌 걸 알고 병거라는 걸 알고 샀어요. 악의자죠. 근데 여기다가 얘가 비용을 썼대. 그래도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소위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에서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거 안 따진다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악의자라고 해서 그 비용을 못 받게 해버리면 오히려 누가 부당이득을 취해요? 이 병이 이 가치 증가된 거 다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악의자라 하더라도 뭐는 받게 해주겠다고요. 비용 청구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자, 그러면 201조부터 한번 볼까요? 조문을 확인합니다. 239쪽에 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자, 누구에게 인정해 준대요? 선의자예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이 인정되고요. 그러면 2항 악이 나오네요.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여기까지 끊으시고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못해요. 돌려줘야 돼.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실을 만약에 소비하였거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점유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했거나 수치하지 못했다면 뭐라도 물어내야 돼. 대가라도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가 보상.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고요. 일단 그럼 뭐만 좀 정리하시면 되냐면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 인정한대요? 선의 점유자에게 인정한대요. 3항에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규정한다. 그러니까 폭력이나 은비로 점유한 사람도 과실 취득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 인정한다고 됐냐면 선의 점유자에게 인정을 해준대요. 오신한 사람이죠. 근데 나는 믿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뭐는 있어야 되느냐?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선의점유자라면 과실취득권을 인정해 주겠대요. 그러면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을이 지금까지 사용수익하면서 얻은 이익을 을이 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원래는 남의 거 썼으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지만 법에서 선의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하시면 맞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잘 보시면 돼요.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니은 볼까요? 선의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는요.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에 볼게요. 선의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말하자면 이제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기출 지문에 나와 있는 거죠.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건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240쪽에 바로 202조를 보세요. 202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으면 점유자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점유자 잘못으로 저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악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그러면 권리가 없다는 걸 뻔히 알고서도 그걸 훼손했다? 물어내라는 거야. 전부 배상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의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 선의점유자는 현존이익 배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끊고 보시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는 사람은 선이라고 땡이 아니라 선이면서 뭐까지? 자주점유까지 갖춰야 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의인데 그것이 자주점유일 수도 있고 타주점유일 수도 있고요. 악의점유자는 나눌 필요도 없어요. 권리가 없다는 걸 뻔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선의면서 자주점유자는 얼만큼만?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된대요. 근데 선의면서 타주이거나 악의점유자는 나눌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손해 전부 배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 한번 보세요. 을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대요.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다. 믿었다면 일단 무슨 점이에요? 믿었으니까 선이죠. 근데 믿었는데 그 계약이 뭐예요? 매매예요. 그럼 매매라고 하면 소유의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얘가 바로 선이면서 자주예요. 자, 을이 요만큼 때려 부쉈대. 그럼 얘가 이거 때려 부술 때요. 남의 거라고 생각한 거요?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자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건 줄 알고 부쉈는데 결과적으로 남의 거라고 다 물어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이때는 얼만큼만 배상하라고요? 현존이익만 배상하라는 거예요. 현존이익 배상이라는 것은 현존 상태로 인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선이라도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 그럼 선이라더라도 타주라면 그때는 전부 배상이죠. 예를 들어서 을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대요. 믿었으니까 일단 뭐예요? 믿었습니다. 선이죠. 근데 얘가 믿은 계약이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였대요. 임대차가 유효한 줄 알고 점유했대. 그럼 얘는 선이면서 자주가 아니라 뭐야? 타주죠. 때려 부쉈어요. 자, 그럼 때려 부술 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의 건 줄 뻔히 알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럼 얼만큼 물어내야 돼? 전부 물어내야죠.
그러니까 현존이익배상은 선이면서 뭐까지 갖추라고요? 자주까지. 그래야 현존이익배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배상. 그래서 현존이익배상은 선이면서 자주까지 갖춰야 돼. 선자 씨는 착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존이익배상이고 나머지는 다 물어내야 돼. 그 얘기고. 그래서 아까 우리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실익이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 두 번째가 아까 봤던 취득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뒤에 나와요 라고 해서 봤던 게 바로 현존이익 배상. 그러니까 현존이익 배상은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자주까지 갖춰야 한다. 그때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용 203조를 볼게요. 241쪽에 지금 말씀드린 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203조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끊으면 일단 1항은 무슨 비용을 말한다고 써 있어요? 필요비예요. 필요비. 보존 유지를 위한 비용. 자, 근데 단서조항.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와 있네요. 누구라고 써 있냐면 과실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썼는데 사용 수익하면서 과실도 취득하고 유지비는 따로 받고 이러면 오히려 이득을 이중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자, 여기까지 끊으시면 일단 1항은 필요비였는데 2항은 무슨 비예요? 유익비예요. 유익비. 개량비라고 했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 여기까지 끊으시고 일단 유익비란 말을 쓰려면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썼어도 증가된 가치가 하나도 없으면 그건 개량이 아니잖아요. 유익비란 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하나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선택권자입니다. 회복자 동그라미 해두세요. 회복자 선택에 조차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환기간을 허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상환기간, 그러니까 돈 갚을 기간이죠. 상환기간의 연장을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상환기간의 연장을 허락한다. 이걸 줄여서 상환기간의 허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전항의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뭘 말하죠? 전항이니까 바로 위에 것만. 만약에 1항까지 얘기하려면 전 2항이라고 써 있어야 한다 그랬죠. 전 2항이면 위로 두 개고 전항이면 바로 위에 것만. 그럼 유익비만 말하는 거예요. 필요비는 안 들어가요. 그럼 유익비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환기간의 연장을 허여해 줄 수 있다.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비용은 필요비가 있고요. 유익비가 있어요. 자, 필요비는 다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와 특별 유지비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왜 구별하냐면 좀 전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가 있었냐면 과실 취득자가 있었어요. 과실 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가옥이 노후되면 벽에 금 가고 대문이 고장나고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고 그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잖아요. 근데 특별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예상치 못했던 거죠.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수선 비용.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다. 그럼 일단 지붕을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붕 씌우는 게 유익비겠어요? 필요비예요? 그건 수선 유지니까 일단 필요비인데 그건 통상적인 게 아니라 특별하게 들어가는 특별 필요비다. 그럼 만약에 지문에 과실 취득자는 모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뭐만 못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유지비만 청구 못하는 거지 특별 필요비는 이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실 취득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러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비용을 써서
과실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사용을 하면서 과실을 취득한 사람이 유지비를 또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요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그럼 기계를 하나 사서 이걸 실제로 운용을 하면서 기계로부터 이득을 얻어왔다. 그럼 저는 기계에서 뭘 취득한 거예요? 과실. 근데 기계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 부품이 마모된 게 있어서 그걸 교체하는데 돈을 썼어요. 교체, 부품 교체. 이게 뭐겠어요? 통상의 필요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에 대한 계약이 잘못된 게 밝혀지는 바람에 제가 그 기계를 이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계를 잘 사용했던 사람이 돌려주면서 죄송합니다. 부품비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241쪽의 1번에 점유자는 일단 선악에 관계없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져. 선악 불문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2번의 셋째 줄 마지막에 다만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되므로 이것과의 형평상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뭐는 청구할 수 없어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판례가 나오죠. 판례도 기계 점유자가 그 기계 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 기계 부품 교체, 이게 통상의 필요비예요. 그러나 그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어왔다면 그 부품비를 따로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게 당연히 합리적이잖아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익비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된 가치가 하나도 없으면 그건 유익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기가 쓴 돈, 지출액이 있겠죠? 지출액. 근데 이 지출로 인해 증가된 액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 썼어요. 1,000만 원. 근데 보통은 이제 1,000만 원 썼으면 감가상각되고 해서 증가된 액수는 줄겠죠. 근데 예를 들어 적소에 투입을 잘해서 1,000만 원 썼는데 가치가 예를 들어 2,000만 원 증가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누가 선택하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줄 사람이 선택할까요? 받을 사람이 할까요? 돈 줄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느냐? 회복자가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거 딱 생긴 거 보면 점유자로 바꿔서 시험에 잘 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회복자가 하는 거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 줄 사람, 병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액수를 선택하겠어요? 적은 걸 선택하겠어요? 적은 거 하라고 선택권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이제 임대차 가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썼다. 지출액과 증가액을 누가 선택하느냐라고 물으면 누구겠어요? 임대인이에요. 돈 줄 사람. 또 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썼다. 누가 선택하나요? 라고 물으면 전세권 설정자, 다 소유자가 돈 줄 사람이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조심하실 점은 요 필요비는 상환 기간 허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환 기간 허여라는 건 이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제가 회복자인데 줘야 될 돈이 한 5천만 원 돼요. 너무 많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내 돈이 없어요. 내가 한 6개월 있다가 주면 안 될까? 이러면 판사가 그러세요. 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거야. 근데 필요비는 그게 안 된다고. 상환 기간 연장이 안 되고요. 유익비는 가능해요.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지만 항상 따라 나올 말이니까 한꺼번에 봅니다.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상환 기간이 허여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떤 말이 따라 나올 거냐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은 항상 여기에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권 가면 공부하겠지만 유치권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성립 요건 중에 변제기의 도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돈 받을 날이 돼야만 유치권 행사가 된다는 거야. 근데 법원이 6개월 있다가 주세요라고 연장을 허락해 줬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거예요? 늦춰진 거예요? 늦춰진 거죠. 아직 돈 갚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상환기간이 허여되었다 이 말 써 있으면 유치권은 안 됨. 이렇게 연결을 꼭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유치권 가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로서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나요? 두 번째,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지나요? 세 번째, 비용은 어느 정도 받나요? 라는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 보셨고, 그래서 242쪽에 보세요. 유익비인데 기억의 셋째 줄에 선택권자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누가 선택한대요? 회복자 선택. 그리고 넷째 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금전을 투여하였어도 가액 증가가 없다면 유익비 청구는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가액 증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하여는 필요비와 달리 법원이 회복자 청구에 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필요비와 달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필요비는 상환기간이 허용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점 조심하시고 상환기간 허용은 뭐만 되냐면 유익비만 되고 필요비는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점유권에서 나오는 건 244쪽에 점유보호 청구권. 자,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근거한 게 있었고 본권, 대표적으로 소유권 편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이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제거 예방이 있는데 얘네 둘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44쪽을 한번 볼게요. 점유물 반환. 4, 5, 6조 중에서는 중요한 건 4조, 204조. 점유의 회수. 제목이 점유 회수입니다.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침탈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침탈 당한 때.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포괄 승계인에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특별 승계인에게 못하는데 그 특별 승계인이 악이면 그렇지 않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누구한테만 못하는 거냐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못한다는 거야. 그럼 그냥 쉽게 쓰지. 말을 그냥 돌려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결론,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게 2항이고요. 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자 얼마 내야 돼요? 1년 내에 한다. 제척기간의 제한. 제척기간. 점유 회수. 자, 일단 용어 잘 보세요. 점유 회수라는 것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그냥 소유물 반환이라고 하고 점유 회수라고 써 있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 아니라 뭐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지문이 있는데 점유 회수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셔야지 소유물 반환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첫 번째 언제 행사라고 돼 있냐면 침탈 시에 행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어요 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척기간이 있네요. 제척기간 1년이에요. 1년.
자, 그러면 몇 개만 좀 볼게요. 침탈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넘어간 것을 침탈이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 절취, 강취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사기당한 물건이에요. 사기당한 물건.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넘겨줬어요. 이거 침탈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침탈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제 의사로 스스로 넘겨준 거죠. 이건 침탈이 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사기당한 물건에 관하여 점유물 반환을,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또는 뭐 유실물도 침탈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점유물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침탈 시에 하세요라고 제한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는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 있어요. 갑이 어떤 물건의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이 물건을 침탈, 빼앗아 갔대. 그러면 갑의 물권적 청구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침탈물이니까. 그런데 이 물건이 병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병에게 넘어가게 된 것은 병이 을한테 돈 내고 샀을 수 있겠죠. 또는 뭐 딱 찍어서 증여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샀다면 무슨 승계? 특정 승계, 특별 승계 같은 말이에요. 특별 승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면 포괄 승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상속 받으면 얘 지위가 그대로 넘어오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샀는데 이게 침탈물이라는 걸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침탈물인 걸 알고 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때는 누구에게는 못한다고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악의의 특별 승계이거나 포괄 승계 얘네들한테는 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만 못한다고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 1년이에요. 근데 이때 이 제척기간 1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 1년이 출소기간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출소기간. 그러니까 출소기간은 뭐냐면 1년 안에 소장을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실체법상으로 행사하면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 1년 안에 뭐까지 하라고요? 소송 제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출소기간으로 나오는 거는 점유보호 청구, 점유권에 기한 반환하고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이거밖에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 빼고 나머지는 제척기간은 모두 다 출소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출소기간. 우리 취소권의 제척기간 공부했었죠? 기억은 안 나지만 했잖아요. 그죠? 얼마였어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랬어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소송상으로 취소를 해야 돼요? 소송상으로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고요. 근데 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1년 안에 뭐까지 하라고요? 소송까지 제기하라는 거예요. 출소기간이라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또 볼 테니까 일단 여기서 이번 과정에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제한 사유가 좀 있구나라고 정리하셔야 돼. 침탈 시에 하세요.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는 못하십니다. 1년 안에 하세요. 그런데 항상 이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뭐랑 비교하셔야 된다고 했냐면 본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자, 교재 289쪽을 보세요. 289쪽. 289쪽. 자, 볼게요. 289쪽에 제목이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고 213조가 있죠. 제목이 뭐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점유회수라고 부르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소유물 반환 청구인데 조문을 보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지금 보니까 점유물 반환은 무슨 침탈 시에만 하세요? 선의의 특별 승견에게 못해요? 1년 안에 하세요? 이런 제한이 있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는 아주 조문이 깔끔해요.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안 하면 될까요? 마지막에 점유할 권리 있는 자. 점유할 권리 있는 자가 아니라면 소유자는 당연히 반환을 받아오지 이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실물, 제가 이 책의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인데 이걸 잃어버렸는데 누가 주워갔대요. 그럼 저는 그 주워간 사람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요. 침탈이 아니잖아. 근데 제 건데 돌려받아야죠. 뭐이기 위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침탈당했는데 침탈당한 지 10년이 넘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얼마만 지나도 안 된다고. 1년만 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1년 안에가 아니라 10년, 100년 있다가 할 수도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을이 침탈해서 병한테 넘겼는데 병이 선의의 특별승견이요. 이 사람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누구에겐 하지 마시라고.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럼 그 점유할 권리 있는 자는 뭐 대표적으로 유치권자 뭐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수험상으로 점유할 권리 있는 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나올 거냐면 미등기 매수인. 자, 우리 지난주에 미등기 매수인 잠깐 봤었잖아요. 봤었어요. 지금 물권적 청구권 얘기하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돈 내고 샀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대. 얘를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 또는 미등기 양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갑에게 있죠. 법률행위를 했는데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의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야 그거 내 거야 돌려줘 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니 지가 팔아놓고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적 근거는 뭐냐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점유할 권리 있는 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애가 미등기 매수인 또는 얘한테 뭐 지료 물어내 이런 부당이득 청구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점유할 권리 있는 사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미등기 매수인하고요. 아까 봤는데 을이 갑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20년의 점유 취득쇼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20년만 점유하면 소유자여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20년의 취득쇼를 완성했는데 등기는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 야 그거 내 거야 돌려줘. 요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얘는 뭐가 있으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몇 년이 되면? 20년이 되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을이 만약에 19년이에요. 19년. 조금만 있으면 20년 돼요. 그러면 얘는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요? 없대요? 없어요. 등기 명인이 19년 되는 애는 을한테 가져와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몇 년이 되면? 20년의 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이 사람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얘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점유보호 청구처럼 이런 제한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누구에게만 하지 말라고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자, 그럼 결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있고요. 본권에 기한, 대표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있는데 둘이 비교하면 어느 게 훨씬 더 강력해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훨씬 더 강력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돌아오셔서 244쪽 마저 볼게요. 204조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지금 보신 거니까 확인하시고 그 동그라미 니은에 기억의 주체는 뭐 당연히 점유자가 하는 거고요. 니은에 침탈이라고 되어 있죠. 파란 글씨 보세요. 사기의 의사표시하여 건물을 명도해 주었다. 사기로 넘겨줬대요. 그럼 침탈이 아니야.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 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판례는 나중에 보시고 상대방 있죠? 누구에게 못한다고 했냐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견에게 못한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4번의 제척기간 있죠? 파란 글씨 뭐예요? 출소기간. 1년인데 출소기간이다. 그 점 조심하시고 방해 제거도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역시 얘도 출소기간이에요. 동그라미 2번 셋째 줄에 무슨 기간? 출소기간. 거기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제척기간 중에 출소기간은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출소기간. 나머지는 출소기간이라고 하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방해 예방 한번 볼게요. 206조의 예방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까지 줄거두시고 또는의 동그라미 되죠. 핵심은 또는 둘 다 못한다는 거야. 예방이라는 건 현재 염려가 있는 거지 침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그거 안 할 거면 내가 나중에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담보를 대세요. 그러니까 예방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거지 예방도 하고 담보물도 내놔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침해가 없는데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담보라는 점 조심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점유권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봅니다. 소유권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